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목요일 아침을 여는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날씨 전해드립니다. 5월 19일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70도, 섭씨 영상 21도, 밤 최저 기온 58도, 섭씨 영상 14도입니다. 오늘 하루 많은 안개와 곳곳에 가랑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체로 흐린 날씨는 토요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온은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감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한성용 보도국장의 지역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5월 19일) 목요일 주요 한일 일간지 실린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요해봅니다. 뉴욕 주의회가 일정 기간 동안 휘발유에 부과되는 판매세를 면제해주는 가스텍스 할러데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일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갤런당 33센트인 주세를 받지 않는 것으로 시행되면 뉴욕 주정부는 약 1,900만 달러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앤드류 규오모 주지사는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며 현재 주정부는 파산을 앞둔 상황이라고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7번 전철이 오는 20일에서 23일까지 퀸스보로와 타임스퀘어 사이 구간 운행을 중단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7번 전철의 신호 시스템 개선 공사로 인해 운행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신호 시스템 개선 공사는 장기 공사이며 이에 따라 오는 6월 24일에서 27일까지 또 7월 29일에서 8월 1일까지 운행 일정이 변경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뉴저지주에서 차량 번호판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아 적발된 청소년 운전자가 1,8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1살 미만 운전자가 차량 번호판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법이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7개월 동안 총 1,838명이 적발됐습니다. 또 가족이 아닌 친구 2명 이상을 태우거나 허용된 운전 시간을 넘겨 적발된 청소년도 각각 3,309명과 2,81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8일 오전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링컨 터널에서 통근 버스와 SUV가 추돌 사고를 일으켜 5명이 부상을 입고 출근길 주민들이 교통대란을 겪었습니다. 뉴욕 뉴저지 공항 항만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터널 진입로에서 뉴욕으로 향하던 SUV가 버스 전용 차선으로 진입하던 도중 주행하던 버스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를 SUV를 운전하던 29살 여성이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4명도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의료보험 가입 유무는 물론 연령 및 소득 수준, 체류 신분 등과 상관없이 뉴욕 시민이면 누구나 처방 약값을 평균 47% 할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과 크리스틴 퀸 시의장은 18일 미 최대 의약품 할인 프로그램 운영업체인 헬스 트랜스 액세스사와 손잡고 이 같은 내용의 빅애플 처방약 할인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내 한인 유흥업소에 취직하려는 여성들에게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비자 발급을 날선한 한국 내 브로커 일당과 의료 여성들이 무더기 검거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8일 김모 씨 등 비자 알선 위조 브로커 4명과 불법 비자 발급 의뢰자 33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이 중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퀸스 국립도서관이 새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영업일 단축 등 서비스가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지난 7일 발표한 2012 회계연도 뉴욕시 예산안에 따라 도서관 지원 예산이 현행 대비 30%에 달하는 2,530만 달러가 삭감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퀸스 국립도서관의 토마스 칼렌트 CEO는 18일 플러싱 분관 로비에서 헬렌 마샬 퀸스보로장, 피터구 시의원, 다니엘 헐러렌 시의원 등과 함께 피켓 시위를 펼치며 예산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주부터 맨하탄 타임스퀘어와 커니 아일랜드 해변가, 센트럴팍에서 담배를 피웠다간 벌금 $50를 물어야 합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지난 2월 서명한 공공장소 금연법이 그간 90일간의 시범 유예기간을 끝내고 23일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공공장소 금연법은 뉴욕 시내 1,700개 공원과 해변은 물론 퍼블릭 골프장, 스포츠 경기장, 놀이터, 수영장 등에서 흡연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5월 19일 목요일 지역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밤 10시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 사법경찰 자문위원회가 17일 아스토리아 소재 114구역 경찰서에서 올해 경관상 시상식을 열고
한인 커뮤니티와의 유대 강화를 위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한인 사법경찰 자문위원회가 아스토리아 소재 114구역 경찰서에서 한인 커뮤니티에 봉사한 경관에게 올해 경관상 시상식을 열고 한인 커뮤니티와의 유대 강화를 높이기 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매년 저희가 이렇게 경찰서를 방문하면서 커뮤니티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와서 일어나고 있는 이 근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사고라든지 아니면은 좀 당부하고 싶은 말을 많이 잘 들었고요. 우리 서장님 스테픈 시라비시 서장님으로부터 많이 들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1년 동안 또 수고한 경찰관 중에서 메리 스피지오 그 경관에게 저희가 이렇게 또 카프 오브 더 이어 어워드를 수여했습니다. 올해 경관상에는 가정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메리 스피처 경관이 수상했습니다. 114구역 경찰에서는 현재 뉴욕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해 설명하고 주의를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I enjoyed a lot. I get to work with the victims. We go out, we do home visits, we refer them to the Queens Family Justice Center, we follow up on cases, so it's interesting. Korean American Law Enforcement Council for their support day in and day out, for the 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 They're very instrumental in forming a bond between the community. 이번 114구역 경찰서 올해의 경관사 시상 및 한인 커뮤니티 유대 강화 만남에서 114구역 경찰서는 최근 총기 사건과 함께 늦은 밤 골목길을 조심하라는 주의를 당부하고 사법경찰자문위원회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CCTV 설치를 권고하는 등 뉴욕 경찰과 한인 사회와의 대화의 장을 열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원광 한국학교가 오는 6월 5일 퀸즈 커닝햄 파크에서 2011 뉴욕 어린이 민속 큰 잔치를 개최합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입니다. 원광 한국학교가 오는 6월 5일 퀸즈 커닝햄 파크에서 2011 뉴욕 어린이 민속 큰 잔치를 개최합니다. 원광 한국학교 이법관 교무는 18일 MKTV 본사를 방문해 한인 동포 사회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그날 꼭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즐기시고 또 한국 문화의 자긍심을 느끼시고 또 어린 여기 미국에서 자라나고 있는 1.5세 혹은 2세들에게 한국 놀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열리는 원광 한국학교의 뉴욕 어린이 민속 큰 잔치는 개인이 즐기는 민속놀이 대신 줄다리기와 릴레이 등 온 가족들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국의 민속놀이를 접하지 못한 자녀 세대에는 새로운 체험의 기회를 선사하며 부모 세대에는 잊혀져가는 옛 추억에 대한 향수를 달랠 수 있는 재미있는 추억을 선사하게 될 것입니다. 2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원광 한국학교의 뉴욕 어린이 민속 큰 잔치는 6월 5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며 모든 사람들이 참가비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어린이들에게는 푸짐한 선물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열린마당에서는 원광 한국학교 학생들의 사물놀이와 태권도 시범이 있을 예정이며 이어지는 놀이마당 시간에는 굴렁쇠, 딱지치기, 투어, 공기놀이 박터트리기 등 13개의 전통 민속놀이가 펼쳐집니다. 현재 원광 한국학교에서는 뉴욕 어린이 민속 큰 잔치의 행사 진행을 도울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뉴욕 어린이 민속 큰 잔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18-762-4103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한나라당 재외국민 위원장인 조진영 의원은 16일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 보장을 위해 선거 등록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 간격이 1년 이내인 경우 직전 선거의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재외국민은 다음 선거에서는 등록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도록 하고 동거가족이 등록 신청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선거 등록과 투표를 위해서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고 있어 2012년도와 같이 총선과 대선이 연이어 실시될 경우 공관을 4번이나 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을 겪어야만 합니다. 특히 반드시 본인이 공관을 직접 방문해 등록 신청을 하도록 돼 있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은 선거권 행사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한인이 다수 재학하는 베이사이드 고교에서도 한국의 사물놀이가 정식 음악 수업으로 채택됐습니다. 학교는 타악기 음악 수업 일환으로 17일 첫 사물놀이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한국어반을 담당하는 이재웅 교사는 앞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주 1회 단위로 사물놀이를 정식 수업으로 학생들에게 교육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2개 학급에서 100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올 가을에는 3개의 음악문화 수업으로 학급 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물놀이 수업은 한인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에 재학하는 타인종 학생들도 수강하게 되는 만큼 한국어와 태권도에 이어 미 정규 학교에서 한국 전통음악을 통한 한국 문화 보급과 한국 알리기에 일조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은 TBK를 연결해 미 서부 지역 동포사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한인타운에 공원을 조성하려는 계획이 대형 개발업자들이 개입하면서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12개 한인단체들은 한인타운의 공원과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인타운 윌셔와 호버트에 위치한 공터에 커뮤니티 센터와 공원을 설립하려는 계획이 자칫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LA시 도시재개발국은 최근 2,050만 달러의 기금을 들여 이곳의 공터를 매입하기로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부지 매입을 공표함과 동시에 대형 건물 개발 업체들이 도시재개발국의 입찰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입찰을 시도하면서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윌셔 주민위원회 등 12개 한인단체들로 구성된 한인타운 아트 앤 레크레이션 센터 K아크는 한인타운의 공원 조성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K아크 측은 지난 2년 동안의 노력을 거친 후 시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인구 밀집 지역인 한인타운에 녹지가 필요하다는 정당성을 강조하며 시 당국이 지속적으로 부지 매입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대형 건물 개발 업체들이 이 부지를 매입했을 경우 공원과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선정업체의 한인 커뮤니티의 의견을 계속해서 전달할 것이라 K아크 측은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커뮤니티 목소리를 내서 그 부지는 우리 커뮤니티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에 필요한 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CRA라든지 아니면 CD10이라든지 디벨로퍼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듣고 또 저의 뜻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서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가게 됐습니다. K아크 측은 이어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한인들의 서명을 받아 청원서를 내는 한편 금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도록 모금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며 공원과 커뮤니티 센터 건립에 한인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저희가 3만 개 이상의 지금 그 서명 운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조금이나마 사실 뭐 티크모 태산이라고 저희 커뮤니티가 진짜 소선수범 1불씩이라도 모아갖고 저희 커뮤니티 센터 짓는데 조금이나마 이렇게 저희가 이 모금 운동을 통해 갖고 저희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상업 부지의 경우 경제적 원리에 의해 움직여지기 때문에 한인타운의 공원과 커뮤니티 센터 건립은 그리 쉽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TBK 뉴스 김성모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현재 교통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뉴욕과 뉴저지 구간입니다. 조지 워싱턴 브릿지 20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링컨 터널 30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홀랜드 터널 현재 20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브루클린과 맨하탄 구간입니다. 브루클린 배터리 터널 현재 고장난 버스로 인해 차량 지연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브릿지 스팬 구간 심한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퀸즈와 맨하탄 구간입니다. 퀸즈 미드타운 터널 톨게이트 구간 10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트라이버로 브릿지 현재 5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키스나 블러브드 근처 점점 차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와이스톤 브릿지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오늘도 출근길 안전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공동구매 형식으로 서비스나 상품을 50% 이상 할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쿠포니닷컴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해 쿠포니닷컴에 제공하는 업체의 사진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할인 쿠폰을 구매한 뒤 코드번호로 업체를 찾아가 서비스나 상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쿠포니.com으로 확인 바랍니다.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 천주교회 주관으로 오는 22일 맨하탄 K타운 브로드 선상에서 13회 탈북동포 노숙자를 위한 나눔의 바자회를 엽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풍물놀이와 전통무용 공연, 태권도 시범 등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수익금 전액은 도움이 필요하고 나눔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전해집니다. 많은 한인동포 여러분들의 관심 바랍니다. 이만호 목사가 심호하는 뉴욕 순복음 안디옥 교회 뉴욕 안디옥 아카데미 썸머스쿨 제2차 조기 등록을 5월 31일까지 받습니다.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과 유능한 최고 전문 라이센스를 가진 교사 등으로 소수의 정예 학급을 편성해 방학 동안 최고의 실력 향상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kindergarten부터 12학년까지 각 학년 소수정예 클래스 8명을 선착순으로 제한합니다. 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7주간이며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연장반도 운영합니다. 또한 방과 후 학교와 토요 무료 학교를 수시로 접수하며 회비는 530불입니다. 원광 한국학교가 오는 6월 5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퀸즈 커닝햄 파크에서 2011 뉴욕 어린이 민속 큰 잔치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전통 민속 놀이로 구성되며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가비는 무료고 자원봉사자도 모집합니다. FGS KCC가 오는 24일과 25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갤러리 베넷에서 무료 주얼리 워크숍을 엽니다. 실력 있는 디자이너들의 주얼리들이 있는 전시회도 23일부터 28일까지 열립니다. 또한 선착순 예약이므로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커네티컷 한인회가 오는 30일 메모리얼데이에 2011 커네티컷 한인 야유회 축제를 해모나셋 비치 주립공원에서 개최합니다. 매년 커네티컷 한인사회를 대표해오던 행사로 이번에도 줄다리기, 배구대회 등 운동 경기와 장기자랑, 윷놀이 등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젊은 도시 오래된 성입니다. 이 책은 아시아 문학의 소통과 더 나아가 세계와 만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시작된 자음과 모음의 아시아 문학 교류 프로젝트의 첫 결실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도시이고 두 번째 주제는 성이며 이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3국의 작가들은 각각 다른 소재와 문체로 도시와 성을 이야기합니다. 한 주제가 작가에 따라 얼마나 다른 색채로 드러날 수 있는지 그 다채로움과 공감을 맛보는 즐거움을 안겨드립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의 건강 365와 법률 정보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리오니 한의원의 김석수 원장님께서 알레르기성 비염의 치료 방법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알레르기 비염에 코 세척을 하시면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죽염을 사용하여 3% 정도의 염도를 맞추어 코에 분무할 수 있는 분사기로 자주 분무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비염은 몸이 찬 체질에서 많이 생기는 것으로 한방에서는 보고 있으므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무시기 전에 족욕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코막힘이 있을 때 상성혈 자리가 있는 전두부 부분을 강하게 압박을 하거나 땀을 꾸준히 뜨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으로 정확한 진단에 따른 치료 방법을 개발하셔서 근본 원인을 제거하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리서치 변호사님께서 멤버 오퍼레이팅 어그리먼트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회사의 조인을 멤버, 회원이라고 부릅니다. 회원 운영 어그리먼트는 그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지 멤버들이 미리 선약하는 겁니다. 거의 모든 주마다 그 회사를 차릴 적에 멤버 어그리먼트를 만드는 것을 요구합니다. LLC 회사를 세우는데 제일 큰 장점이 개인 채권을 받을 수 있으니만큼이나 주마다 이 필수적인 서류를 요구하고 또 은행의 회사의 이름으로 영자를 받을 때에도 이 어그리먼트를 요구합니다. 파트너가 있을 때는 물론 아무리 혼자 경영하는 회사라도 이 중요한 서류를 필수로 작성하셔야 법적으로 개인 책임을 벗을 수 있습니다. 또 파트너가 있다면 더욱 중요한 단계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5월 19일 아침을 여는 뉴스를 마칩니다.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